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행 영어를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여행 영어는 제 그 영어 로드맵상 필요 영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영어를 꼭 10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 거치고 오셔야 됩니다. 베이직 레벨에서는 이 6단어 정도의 짧은 영어 문장을 내가 이미 2단계에서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인터미디엇에서 여행 영어가 됐든 비즈니스 영어가 됐든 이메일 영어가 됐든 어떤 표현을 익힌다고 해도 그거를 내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간단한 영어 문장도 말을 할 수 없는데 뭐 여행이나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표현을 익힌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다고 할 때 우리가 뭐 정해진 딱 대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화에는 되게 많은 그 맥락들이,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은 의미가 오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을 수 있는 다른 말도 내가 이미 짐작하고 있어야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가는 대사는 이렇게 한 문장씩, 한두 문장씩 대화가 오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의미를 주고받는 거는 우리가 말한 그 문장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많은 맥락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여행지에서 어떤 영어가 안 통했다고 해서 여행 영어만 어떤 표현을 배운다고 내가 그 영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베이직 레벨에서 기본적인 영어 말하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나한테 필요한 영어 표현을 익혀야 그 표현을 실제 상황에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영어 표현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국 가서 이제 여행 가서 뭐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니면 뭐 북미권이든 외국인하고 이제 영어로 소통할 때 우리가 영어를 쓴다는 건 결국은 상대방이 외국인이란 거잖아요. 우리가 외국인하고 소통할 때 일단은 내 지금 영어 실력이 그냥 지금 상태라고 해볼게요. 지금 상태 그대로라도 어쨌든 좀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내가 영어 실력이 지금 그 상태여도 조금 더 외국인하고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거든요. 유튜버 그 올리버쌤의 7년 전 영상 중에 이 미국인에게 당당한 인상을 주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첫 번째가 아이 컨택, 그리고 두 번째가 핸쉐이크, 그러니까 눈 맞춤, 그리고 악수거든요. 이게 아이 컨택은 많이 그래도 들어봤다. 그런데 악수가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하는 악수가 글로벌하게 하는 악수랑 좀 달라요.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악수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일단 상대방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이렇게 스마일, 그래서 올리버쌤도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스마일을 했죠. 스마일하고 이렇게 손을 뭐 엄지는 이렇게 가볍게 누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손 전체적으로 이렇게 꽉 한번 쥐어주는, 이게 악수를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 컨택을 유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체가 이렇게 어느 정도 꼿꼿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약간 이 허리를 되게 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 아이 컨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아이 컨택은 참고로, 이게 아이 컨택은 그 외국 문화에서 이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라고 간주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 컨택을 하나 싶은 상황에서도 되게 아이 컨택을 많이 하고 그게 또 되게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서 아이 컨택을 잘 이렇게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아이 컨택은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맥주잔을 가지고 이렇게 건배하시거나 아니면 뭐 와인잔으로 이렇게 가볍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뭐 건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건배 전후로, 그리고 웬만하면 뭐 건배할 때도 이렇게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건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 컨택이랑 그 핸드쉐이크를 강조하는 거는 올리버 쌤뿐만이 아니에요. 이 English is Crazy라는 책을 쓴 이 주디 탐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테드톡으로도 좀 유명해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쓴 이 책을 보면은 서양 문화에서 중요한 바디랭귀지, 이 문화를 알려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보시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 악수랑 아이 컨택이에요. 그만큼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고 되게 자연스러운 비언어적인 소통의 방식인데, 이게 이제 아시아나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소통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가치를 높이는 럭셔리 매너, 이 책에서도, 이 책이 이제 그 글로벌 매너를 좀 약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풀어 쓴 책이거든요. 이 책도 이제 첫 번째 장에서 얘기하는 게 눈빛,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은 이것도 아이 컨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 이제 악수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내가 뭔가 영어 표현을 새로 배우기 전에 일단 지금 실력에서라도 아이 컨택, 이거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꼭 이거를 특히 해외 여행 가실 때도 내가 영어로 표현할 때는 항상 아이 컨택을 유지하면서 영어로 한다. 그러니까 잉글리시는 항상 아이 컨택이랑 함께
이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은 아마 지금 실력 그대로라도 아마 소통이 조금은 더 잘 되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소통에 도움을 주는 건 한 5%, 10%일 수가 있는데 그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이 컨택을 유지하면서 영어를 하시면은 느낌적으로는 한 거의 20%, 30% 정도는 소통이 더 잘 되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인데요. 참고로 name은 그 음절이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음절이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단어에 음절이랑 그 강세 위치도 계속 좀 이 여행 영어 시리즈에서는 짚어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학원 선생님이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든. 그런데 외국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외국에서는 특히 북미권에서는 여기 보시면 You don't call your teacher teacher. 그러니까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미 문화권에서는. 그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북미에서는 You just call your teacher Mr. or Miss 그리고 last name. 그러니까 마지막 이름이랑 붙여가지고 뭐 Mr. Smith 아니면 Miss 뭐 이렇게 뭐 부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영어로 소통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미국 식당에 가시면은 이 테이블마다 서버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서버가 와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왜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약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디 식당을 가도 주문받으러 온 분들이나 그 메뉴를 가져다 주시는 그 종업원 분들이 본인 이름을 얘기하는 이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테이블마다 뭐 담당 서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 그런데 특히 미국에서는 그 테이블마다 서버가 정해지고 지정된 서버가 꼭 이렇게 자기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셨을 때 이렇게 뭐 식당 종업원이나 아니면은 그 여행지 현지의 외국인 가이드나 이렇게 먼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꼭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서 이렇게 인사도 한번 나누시고 그리고 이후에 뭔가 그 사람한테 이제 말을 걸 일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이름을 생략하고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꼭 그 이름을 기억해 뒀다가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이름을 말했으면 이제 그걸 듣고 딱 나한테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영어를 해주시면은 아마 똑같은 실력이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영어로 소통이 잘 되실 거예요. 특히 여행지에서는. 자, 그럼 이 아이 컨택 발음을 한번 다시 각각 단어별로 보면은 I 이게 이음절이 아니라 I 그냥 본모음이라서 이것도 이름절입니다. 음절이 하나예요. 그리고 컨택 이거는 이렇게 여기 지금 음절 표시가 구분이 돼 있죠. 이것도 콘택트 3음절이 아니라 컨택 이 음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절이 두 개 이상인 단어는 꼭 이렇게 음절이 나눠지고 강세 음절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절 이상인 단어는 강세 음절을 확인해서 그 음절을 이제 강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막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에서 스펠링 O는 O 발음이 아니라 아 발음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영어 단어의 스펠링 O는 우리는 항상 이제 아로 발음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콩글리시에서 으는 실제로 영어에서는 없는 음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컨택트, 이 트는 없는 음절입니다. 그래서 콘택트에서 트를 빼고 콘택 중에 이제 강세 음절을 살려서 컨택 컨택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잘 알아듣고 근데 아이 컨택 자체가 하나의 단어라서 사실은 아이에 더 강세를 두는데 근데 뭐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우리는 일단 단어 단위로만 이렇게 음절이나 강세를 좀 짚어가면서 할게요. 이 여행 영어 콘텐츠에서는 제가 이 영어 단어의 이런 그 발음을 지금 캡처해서 오는 거는 제가 이 시리즈에서는 이 롱맨 영영사전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롱맨 영영사전에 접속하셔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그 음절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이걸 보기 편하고 이제 이 중에 음절이 두 개 이상이네? 그리고 강세 음절이 어딜까? 그래서 요 표시되어 있는 거 뒤음절을 이제 강하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emove 3음절이 아니라 remove 영어스러운 발음이 아니라 일단 이 음절하고 강세만 지키셔도 훨씬 더 외국인하고 영어로 소통할 때 훨씬 더 소통이 잘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